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신과 출산에 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임신과 출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임신 기간 중 태아의 발달 과정과 산모의 몸의 변화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주제를 살펴보면 먼저 임신과 관련하여 임신의 정의와 배란 수정 착상 등 임신의 과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아 발달에 따른 산모의 신체 변화 및 태아의 성장에 관해 임신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 알아보도록 합시다. 임신의 정의를 살펴보면 임신이란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임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정자입니다. 정자는 남성의 고환에서 생성되며 길이는 약 0.02mm로 인체에서 가장 작은 세포입니다. 정자는 크게 머리, 경부, 긴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정자의 머리 부분에 자녀의 성별, 눈머리, 피부색과 같은 개인 형질을 결정하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정자는 평균적으로 약 3일 정도 생존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정자의 움직임과 생김새에 관해 살펴봅시다. 또 양은 적당한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임신이 성립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난자입니다. 난자는 여성의 몸에 태어날 때부터 미성숙한 난세포로 있다가 여성이 2차 성징을 거치면서 양쪽 난소에서 교대로 1개월에 한 개씩 성숙된 난자가 배출됩니다. 난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정자와 마찬가지로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한 번 배출된 난자는 약 24시간 정도 생존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난소의 난포에서 성숙된 난자가 배출되는 모습입니다. 임신이 성립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자궁입니다. 자궁은 골반 안쪽에 위치하며 근육이 발달한 주머니 모양의 기관으로 크게 자궁 몸통과 아래쪽의 자궁경부 두 부위로 나뉩니다. 자궁은 수정란이 착상하여 출산 때까지 태아가 발생하고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동영상을 통해 자궁의 위치와 생김새에 관해 살펴봅시다. 주먹만한 크기의 자궁은 골반 안쪽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쪽으로는 방광, 뒤쪽으로는 직장, 아래쪽으로는 질과 맞닿아 있으며 양쪽 끝부분은 나팔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궁의 단면은 안쪽부터 자궁 내막, 자궁 근층, 자궁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자궁 근층은 신축성이 매우 좋아서 임신하면 원래 크기의 500배까지 커지기도 합니다. 자궁의 위쪽 3분의 2는 몸통 부분이라고 해서 자궁 체부, 그리고 아래쪽의 잘록한 목 부분을 자궁 경부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임신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의 과정은 크게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성숙한 난자가 나팔관으로 배출되는 배란이 일어나고 난자가 배란된 후 난관의 가장 넓은 부분에서 정자와 결합하는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란이 만들어지며 이 수정란은 난관의 성모운동과 연동운동으로 약 3일에 걸쳐 자궁의 몸통 쪽으로 이동하여 자궁 내벽에 자리 잡는 착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배란은 양쪽 난소에 1개월에 한 개씩 성숙된 난자를 교대로 배출하는 것을 말하며 성숙된 난자는 난관벽에 있는 산모의 운동에 의해 난관의 가장 넓은 부위, 즉 팽대부에 도착합니다. 배란의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정자처럼 3억 대 1의 경쟁을 뚫는 건 아니지만 난자도 나름 시험을 거치는군요. 말하자면 배란전의 오디션을 거쳐 충분히
충분히 성숙한 난자를 배출한다. 인체가 고안해낸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난포가 터지면서 과립세포에 둘러싸인 난자가 배출되는데요. 이걸 바로 배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배란된 난자는 깔때기 모양의 나팔관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나팔관에서 이틀 정도 정자를 기다리며 점막을 따라 자궁 쪽으로 서서히 옮겨갑니다. 배란 후 수정이 일어나는데 수정이란 정자가 여성의 질에 사정된 후 자궁을 거쳐 난관의 가장 넓은 부위 즉 팽대부에서 난소에서 배출된 성숙된 난자와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자는 1분에 약 1에서 4mm를 이동하고 난관의 총 길이는 약 15cm로 따라서 남성이 사정 후 수정되기까지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수정의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정자는 뜻밖에도 아주 힘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사장할 때 나오는 정제의 수는 약 3억 개. 정자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죠.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정자들이 생겨납니다. 머리가 둘이거나 핵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제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만한 한 마리의 정자를 위해 희생하는 일종의 특공대인 셈이죠. 정자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중간체, 그리고 긴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쪽 미토콘드리아 형태의 에너지 연료가 바로 추진력의 근원입니다. 정자 꼬리가 약 1000번 움직여야 1cm 정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자까지의 거리는 약 18cm. 170cm의 남자가 5km를 수영하는 것과 같죠. 와, 추진력이 굉장히 하겠는데요? 자궁 경부. 이제 정자들은 또 한 번의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는 것은 배란기 전후 단 며칠 동안. 이때 정자가 이것을 통과하면 임무 수행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궁 경부는 점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움직여야 이곳을 통과할 수 있죠. 힘없는 녀석들은 점액을 따라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백혈구들입니다. 외부 침입자를 감지한 면역체계의 발동으로 출동한 백혈구들은 가차없이 정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난관에 팽대부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정자들은 소멸됩니다. 어머, 이번에는 갈림길이네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순간의 선택이
정제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건 실제 나팔관을 촬영한 건데요. 난자는 한쪽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없는 쪽 나팔관으로 향한 정자들은 불쌍하게도 난자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난자가 있는 나팔관에 도달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나팔관의 울창한 손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자들의 전진을 방해하거든요. 아, 18cm 가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와, 드디어 난자가 나타났어요. 사막 마리의 정자 중에서 겨우 5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난자 근처까지 갑니다. 정자들은 커다란 난자 주위를 수영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강한 힘 때문에 조용한 난자도 흔들릴 정도. 한 마리가 드디어 성공하나 봐요. 우리의 주인공 단 한 마리의 정자가 고리를 드릴처럼 돌리며 난자 투명대에 머리를 듭니다. 드디어 난자 세포막에 들어간 정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난자는 투명대를 굳혀 다른 정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서로 잡아당기듯 융합합니다. 이 순간 유일무이한 유전 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난자의 핵과 정자의 핵이 결합하는 수정이 일어나면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수정란은 난관의 선모운동과 연동운동을 통해 약 3일에 걸쳐 자궁의 몸통 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정란은 자궁으로 이동하는 동안 난알이 이루어져 분할세포가 되며, 수정된 후 약 5에서 7일 후에 자궁 내벽에 자리 잡는 착상이 일어납니다. 착상의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정말 어렵게 만난 난자와 정자.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건데요. 수정란은 난관의 점막을 덮고 있는 미세한 선모에 의해서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수정란은 난할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2개에서 4개, 8개, 16개, 32개의 세포로 늘어납니다. 그 후 안에 주머니 같은 것이 보이게 되면 포배라고 부르는데, 일부는 배아가 되고 일부는 태반으로 분화됩니다. 그리고 자궁 점막에 붙기 위해서 껍질을 벗습니다. 난할을 하면서 수정란은 38주 동안 살집인 자궁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 걸까요? 우선 자궁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관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드디어 정착할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임신의 단계에 따른 태아와 산모의 변화에 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임신 초기인 1에서 3개월 동안 태아는 태반과 뇌가 발달하고 3개월이 되면 성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의 산모는 가벼운 입덧 증상을 경험할 수 있고, 커진 자궁이 방광을 압박하면서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임신 초기 태아의 발달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수정 후 첫 8주의 임신 기간을 배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의 심장과 간, 허파, 장기와 팔다리 등 신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장기의 90% 이상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폐하의 장기는 뇌와 중추신경계가 가장 먼저 생기고 심장과 눈, 귀의 순서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 순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주가) 되면 조그만 폐하에 핏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처럼 보이는 심장이 생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뇌가 없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죠. 이것이 뇌가 먼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콩콩 예쁘게 뛰어요. 5주가 되면 심장의 모양이 성인의 것과 유사해지죠. 얼굴도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은데요. 임신 5주에는 얼굴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눈이 생겨날 자리도 조금씩 옆으로 크기를 넓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팔과 다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팔과 다리가 된다는 거죠? 오 5주 때에는 머리가 몸 전체 크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신경들이 온몸에 퍼져 있죠. 신경관을 둘러싼 세포들이 바로 척수가 되는데, 척수는 운동과 감각신경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경관이 만들어지면서 곧장 1분에 무려 50만 개의 뉴런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루에 7억 2천만 개나 되는 뉴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6주가 되면 뉴런과 뉴런을 잇는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임신 중기인 4에서 7개월 동안에는 태아는 태반이 완성되고 태동이 시작되며 단맛, 쓴맛 등 맛을 느끼고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아는 7개월이 되면 호흡 운동을 시작합니다. 임신 중기의 산모는 태동을 느낄 수 있고 눈에 띄게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신 중기 태아의 발달에 관해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뱃속의 아기는 임신 9주부터 태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배아기에 만들어진 조직과 기관들이 성숙하고 신체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임신 3개월째인 차보라 씨. 유산을 했던 경험 때문에 아직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배가 콕콕 쑤시고 좀 사르르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기는 잘 자라고 있겠죠? 네, 아기 심장도 아주 잘 뛰고 있고요. 네, 건강해 보이네요. 초음파로 지금 아기는 건강한 심장 소리를 통해 엄마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특별하게 이상 소견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를 미리 만나볼 수도 있죠. 와, 딸인지 아들인지 그 녀석 엄청 씩씩하게 움직이는데요. 10주 넘어서는 이렇게 발로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군요. 태아의 움직임을 태동이라고 하죠. 보통 임신 3개월부터 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움직인다는 건 뇌와 신체 각 부분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10주가 되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뇌와 장기들이 더욱 공고하게 연결되는데, 특히 중추신경계는
호흡과 심박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손톱도 자라고 피부 감각이 발달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즉시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게 되죠. 양수 속에서 팔다리 근육도 움직이게 됩니다. 아기는 피부로 자궁도 느낄 수 있죠. 신기하네요. 이게 다 태아의 뇌 덕분입니다. 5, 6주에는 뇌 크기가 몸의 반 정도 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 크기가 줄어드는데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뇌 발달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뇌를 통해 장기들이 신경계와 연계돼야 정상적인 발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태동은 뇌가 잘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죠. 임신 후기인 8에서 10개월 동안 태아는 청각이 완성되고 면역을 획득하여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임신 후기의 산모는 배가 공처럼 단단해지며 숨이 찰 수 있고 본격적으로 출산이 가까워지면 태동이 감소하고 질 분비물이 증가합니다. 임신 후기 태아의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오감 중 가장 빠른 발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청각입니다. 임신 5개월 이후부터 외부의 소리를 듣고 6, 7개월 되면 엄마 아빠의 소리를 구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그만 외부 소리는 청각신경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엄마 목소리, 외부 소리는 고막과 달팽이관을 거쳐 청신경을 통해 대뇌피질의 청각 영역을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아주 시끄럽고 큰 소음은 금물이라는 것 아시죠?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9개월의 태아. 지금까지 태아는 탯줄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허파호흡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허파과리도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태아는 허파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의 순환도 다릅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폐를 거쳐 좌심방으로 흐르는데 태아의 경우 허파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난원공이라는 튜브를 통해 혈액이 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흘러갑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태아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궁에 더 머물지, 밖으로 나갈 것인지.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선택한 순간부터 태아는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아래쪽 자궁문으로 향합니다. 분만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만 1기에는 진통이 시작되며 자궁 입구가 열리고 분만 2기에는 자궁의 입구가 완전히 열려 태아의 몸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분만 3기는 태아가 나온 후 태반까지 모두 배출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분만의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차보라 씨가 진통 중입니다. 엄마의 산고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죠. 하지만 산통은 아기와 곧 만날 수 있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분만이 진행됩니다. 배를 좀 불러보세요. 배.
자, 아프면 힘 주세요. 자, 지금 힘을 잘 주셔야 돼요. 지금 힘을 잘 주셔야지 이제 아기가 나와. 아기의 진행에 맞춰 양수가 터집니다. 입 다물고 떠야 돼. 아니. 틀면 안 되고 자기가 자기 배꼽 보면서 자기가 자기 배꼽 보면서 옳지 잡아다니면서 끙. 남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옆을 지킵니다. 옳지. 또 들여 마시고. 옳지. 그렇지, 잘 내려오네. 길게 길게 옳지. 좀 길게 더, 옳지. 조금만 더 좀 줘봐요. 좀 더. 예, 거의 다 내려왔어. 머리 이제 다 보인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주세요. 끙. 자, 이제 힘 빼세요. 머리 나왔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태아는 좁은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물렁한 머리뼈를 겹쳐 머리 크기를 엄마의 산도 크기에 맞추는 것이죠. 엄마 못지않게 탄생을 위한 아이의 노력도 눈물겹습니다. 태아는 스스로 고개를 돌려 좁은 산도를 빠져나옵니다. 자, 석션 많이 해주세요. 자궁박 세상. 자, 엄마와 아기의 새로운 동행은 아기의 건강한 울음소리로 시작됩니다. 임신의 과정과 태아의 발달 및 출산에 관해 동영상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 정리해 봅시다. 다음 오른쪽 낱말칸에서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단어 5개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배란, 출산, 수정, 착상, 태아였습니다. 모두 맞춘 친구들 축하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